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그러면은 우리 비정상 공선 요거 한번 또 살펴보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있죠. 비정상 공선 300개가 만약에 금액이 30만이라면 정상 공선 200개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20만이 되고 만약에 10만이라고 가정하면 이놈을 재종가를 보고 얘는 영업의 비용을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있죠. 1300개 물량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1300개. 기초가 투입했어요. 쭉 가서 검사를 했어요. 50%에서 한다 할게요. 통과. 그 완성. 됐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기말지고 했다가 통과. 여기 미완성. 근데 여기는 검사를 통과했죠? 통과했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일단 정직은 아니죠. 인턴이라고요. 얘는 곧 인턴이 되려고. 그러니까 완성될 물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1000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해서 튕긴 게 뭐죠? 공선이. 300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공선 중에서 정상 공선이 중요하죠. 비정상이야 잡선실로 뜨니까. 정상 공선 20만 있잖아요. 요 원가, 투입한 원가 20만을 어떻게 재종가로 배분해야 되죠. 어디에 붙여가지고 배분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턴이 되니까 들어왔으니까 우리 애들이니까 그냥 여기에 있죠. 비율이 800개하고 200개니까 여기 뭐야? 비율로 16만원, 40만원 나눠서 완성분가 500이라면 여기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516만원. 이렇게 기말제공품으로 배분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똑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에 뭐 300개 중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멈췄다면, 그죠? 200개를 멈췄다면 이건 완성될지 안 될지 다 완성될지 모르죠. 아직 우리는 얘는 면접도 안 봤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직원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그저 원가를 그쪽에 배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20만을 뭐예요? 여기는 배분 못해요. 여기만 배분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되겠습니까? 요거를 이론에서 출제하니까 요 개념을 이해해서 이론 문제를 좀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선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가지고 공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다음 중 공선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거. 자, 공선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공선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맞고요. 자, 정상 공선은요,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상 공선은요, 아무리 효율적인 작업 환경 하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의 부주의 이런 거는 뭐예요? 비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비정상 공선은 생산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 밑 두 개의 개념을 바꿔서 지금 잘못 오답을 내고 잘못됐고요. 비정상 공선 원가는요, 잡손실 등, 그죠? 영업 비용 맞죠? 그죠? 맞는 거는 뭐, 가라가 뭐죠?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공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선은 불합격품. 정상적인 공선은 능률적인 생산 하에도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무슨 말이야?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수반되는 거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비정상 공선은 영업의 비용. 자, 네 번째 볼게요. 기말 제공품이 뭡니까? 검사를 안 했다고 우리 회사의 인턴도 아니죠. 면접도 안 봤죠. 그러면 얘는 정상 공선 원가 있죠. 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면접도 안 봤는데 뭔 차비를 면접비로 받을 수 없죠. 못하는 경우에 정상품 공선 전액 뭡니까? 통과 안 했죠.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맞죠? 그죠? 정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선품의 회계 처리 중 있죠. 옳지 않는 것. 효율적인 원가 통제와 품질 관리를 위해서 맞아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요. 효율적인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회피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비정 안 해요. 정상 공선 아닙니다. 비정상을 얘기하는 거고, 비정상 공선은 기간비용 맞고요. 네 번째 볼까요? 기말 제공품이 그죠? 기말 검사를 통과했대요. 그럼 일단은 통과했다는 건 우리 회사의 인턴이에요? 그럼 얘는 인턴이 되니까 차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선품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죠. 검사 통과 여부에 따라 배분받고 안 받고를 판단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문제랑 밑에 문제가 거진 유사하죠. 70회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77회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수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뭘 얘기합니까? 항상 정상 공성품은 완성품의 5% 이렇게 나오죠. 얘가 먼저 정해지고 비정상은요, 부차적으로 정해지는 개념이다.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것까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물량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착수, 제공, 여기 두 개, 착수, 요거 두 개, 2,000개 만들면 되겠네요. 2,000개 되고, 그죠? 당월에 완성품은 1,700개, 기말제공은 200개. 100개 비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0개 맞춰야 되죠. 완성은 몇 개냐면, 1,700개 맞추고, 기말은요. 지금, 올말 좋아, 200개. 이렇게 되니까, 2,000개 맞춰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빈 율량이 바로 공선이 되는 거죠. 공선은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100개 중에 정상도 있고 뭐예요? 비정상이 있는 거죠. 근데 얘부터 1순위 먼저 측정해야 한다 했죠. 그걸 찾아야 돼요. 안 해야 될까? 정상 공선품은 완성품의 5%다. 그럼 완성품은 요거잖아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5% 되겠습니까? 그럼 5%면 5, 7이 35니까 85개? 되죠? 얘가 정해지고 부차적으로 뭡니까? 15개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얘를 물어봐요. 왜냐면 얘를 구해서 그저 부차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얘는 생뚱맞게 뭡니까? 정상 공선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8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비정상을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정상 공선이니까 완성 수량이 1,700배만 안다라면 5% 곱하면 그 부분이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저 정상 공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없어서 제가 한 문제를 옛날 문제인데 한번 끌어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문제죠. 이거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3개는 공성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를 정상 공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정상품을 얘기하는 거 완성품 아니에요? 검사 통과한 정상품의 10%를 정상 공선으로 간다는데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한다. 이게 좀 다르죠. 완성품의 개념 아니야? 검사 통과한 수량을 찾아야 되는 거지. 틀린 건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사를 60%에 한다 할게요. 60%.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검사 100% 다 했으니까 검사를 했죠. 요거는 완료됐죠. 검사했죠? 했죠? 요거 검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0%에서 한대요, 검사를. 근데 얘는 25%에서 딱 섰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죠. 그럼 검사 물량은 요거니까 요게 10%가 얼마입니까? 600개 되겠습니까? 그래서 600개 됩니까? 자, 일단 1번은 맞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검사를 언제 한다고요? 20%에서 한대요. 그럼 얘는 검사를 했죠? 얘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25%까지 왔지. 그러니까 이것도 했다. 이것도 완성했다. 그럼 두 개 합하면은 8,500개가 되고, 여기에 10%가 뭐죠? 850개가 뭔가, 이렇게, 그죠? 되겠죠? 맞죠? 이것도 맞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니까, 비정상 공선 원가는 품질 검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제조원가로 반영되면 안 되죠. 비정상은 영업 제조원가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볼게요. 잘 볼게요. 지금 검사를 60%에서 한대요. 60%에 한대요. 그럼 60%에서 한다면 요거는 검사를 완료했고, 그죠? 요거는 완료했고, 요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검사를 안 했죠? 그러면 정상 공선원가가 나왔다면 얘를 배분할 때 어디에만 배분해야 됩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 인턴도 아니잖아요. 아직 검사도 안 하니까 얘는 배분할 수 없고, 오로지 뭡니까? 통과한 우리 회사에 완벽하게 입사한 얘만 뭐예요? 그저 배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단기 완성품 요거만 하는데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빗대어가지고 인턴 뭐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렇게라도 요걸 기말 제공품의 검사 통과 여부에 따라 정상 공소원가를 배분받을 수 있는 물량이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결합하기 전에 어제 뭐 하나 잠깐 뭐 못 풀었다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몇 페이지가 됩니까? 45페이지? 36 좋아요. 여기에 뭐 요거 어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얘는 있죠.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 보니까 부문이 있어서 부문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부문별 원가 계산을 배우고 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예정배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요. 예정배부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근데 잘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뭐 묻다가 만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부강은 제조 1 하고요. 제조 부분 1. 절단 조립이면 절단, 그 다음 조립, 제조 가지고 있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 1 거치고 2 거쳐서 하여튼 뭐 제품 2개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조 부분별로 있죠. 제조 부분별로 예정 원가는 그러니까 예산은 얘는 얼마야? 요만큼이 되고 2는 뭐야? 요만큼의 원가가 있죠. 예상이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발생될 제조 간접비가 이 정도 들 거라고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고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개고 제조 부분 1,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제조 부분 1의 제품 A와 B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제품 부분 A에서 투입된 직접 노동 시간은 제조 부분 A를 만들 때 제품은 A는 4시간, B에서는 뭡니까? 5시간을, 그죠? 제조 부분 1에서 뭔가를 해줘야지만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 시, 여기 무슨 제조 부분 1에 뭡니까? 직접 노동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정 배부율은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정 배부율은 지금 이제 부분 1만 구해봐라 이거잖아요. 예정 배부율은 예상한 뭡니까? 총 제조 간접비에다가 여기 이제 배부 기준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 예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예정 배부를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부분 1만 구하라고 해서 부분 1의 제조 간접비는 뭐예요? 예정은 99만 2천원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부분 1이니까 요게 99만 2천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정 배부 기준은 뭘로 삼는다고 했습니까? 직접 노동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직접 노동 시간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배부 기준은 이 부분 1을 거쳐가지고 A를 만들려면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 만드는데 여기 생산량이 토탈 있죠.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 만드는데 4시간 들고 B 400개 만드는데 5시간 들잖아요. B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이 곱한 시간이 전부 다 직접 노동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개 곱하기 4시간, 400개 곱하기 5시간 있죠. 요거를 나눠가지고, 그죠? 요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거 의미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에 들어간 있죠. 직접 생산량이 300개하고 400개 만들고, 요게 시간을 했을 때 직접 노동 시간이니까, 토탈 요거를 부분 1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직접 노동 시간을 요걸 같이 다 곱해야 된다고요. 예상은. 그렇게 해서 300개 곱하기 4 이렇게 하고요. 400개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3,200시간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거 하게 되면요. 금액은 31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좀 너무 좀 뭐랄까 가슴에 좀 안 다가오는 듯한 느낌? 뭔가 문제를 좀 내다 만 듯한 느낌 이렇게 들어요. 이걸 아예 이렇게 말고 부분 1, 부분 2를 만들면 오히려 부분 있잖아요. 배부를 구해가지고 결국은 제품을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예정 배부를 구하라고 하기의 개념으로서는 뭐 조금 그렇게 뭐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결합원가 계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표준원가를 딱 들어갔으면 지금쯤 딱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조금 밀리네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1페이지에 보면요, 결합원가 계산이 있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지만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어떤 부분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결합원가를 있잖아요. 이게 보통 뭐라고 불리냐면요, 조인트 코스트라고요. 결합되어 있다, 그죠? 같이 막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떤 원가 모형, 어떤 업종에 잘 맞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형은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가공을 해요. 가공을 쭉 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분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원유 같은 거. 저 중동에서 원유 1배를 사오지 않습니까? 100만 원 주고 한 드럼통을 사왔다 가정할게요. SK 정유에서 그걸 투입해가지고 정제를 하죠.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계속 투입하면 원재료는, 그죠? 원재료는 원유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쭉 가공하다가 어떤 특정한 분리되는 시점이 있으면, 식별되는 시점이 있으면, 뭐 등유도 하고, 뭐 가스도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 있죠. 이 특정한 분리되는 시점을 분리점이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결합 제품을 연산품이랍니다. 연산품. 연산, 우리 한국말로 결합되어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결합원가의 배분은요, 제조간접비의 배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원유를, 그죠? 한 통을 사와서 쭉 해서 뭐 석유, 가솔린, 뭐 석유, 등유, 뭐, 그죠? 석유가 등유니까 뭐 등유랄지 경유랄지 휘발유랄지 가스랄지 이런 걸 분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죠, 휘발유 1리터에 도대체 있죠, 이 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1리터는 원가는 사온 원유 있죠, 원유 100만 원의 원가가 있을 것이고, 또 가스 뭐 1리터도 뭡니까? 전부 다 원유에 결합되어 있는 원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배분받을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원가는 지금 1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그죠? 각각의 제품에 따라, 연산품에 따라 어떻게 배분받을 거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통비가 1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각 제품에다 배분받을 거냐.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요. 그 기준이 3개가 있어요. 물량을 기준으로 하자. 그죠? 그 다음에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구해서 배분하자.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구해서 배분하자. 이게 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자, 요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가장 많이 출제되는 모형인데, 여기서 순실현 가치의 정의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순실현 가치라는 말은 판매액에서 추가적인 원가를 뺀 나머지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얘기하죠. 그때 추가적인 가공원가 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가 들어갑니까? 판관비도 포함된다는 점. 지금 여기서 빼는 게 뭔가 2개를 빼는 거죠. 판관비도 결국은 이거를 팔기 위한 비용도 전부 다 뺀 나머지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실현 가치란 판매액에서 추가 가공가를 차감하고 판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판관비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기준법, 만약에 결합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아니, 1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주산물에 따른 걸 가공하다가 부산물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산물의 현재 가치가 50원이라 하면 생산기준법은 뭐냐면 원가를 배분할 때 아예 뭡니까? 부산물의 가치를 빼서 95원을 가지고 그죠? 제조원가를 보는 방법이고, 판매기준법은 전부 다, 그죠?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100원을 잡고 이익을 뭡니까? 이건 원가잖아요. 이익을 50원 잡으면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950원 되죠. 두 가지 결국은 단기순이익은 다 똑같은 방법인데, 생산에서 부산물의 원가를 차감할 거냐, 전부 다 잡고 잡익으로 잡아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그죠? 그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첫 번째가 원칙이 됩니다. 여기 생산기준법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생산기준법이 바로 뭐냐면
토탈 내가 들어간 원가에서 부산물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한다는 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그냥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한번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우 한 마리를 100만 원에 도축해서 세 가지 고기를 만들었다 일단 가정할게요. 고기가 부위가 세 가지 부위만 나타난다 하고요. 그래서 물량을 보니까 안심 100kg, 등심 갈비살이 250kg. 이렇게 그죠? 생산량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죠? 팔려고 보니까 킬로그램당 요거는 그 만 원, 예, 10,000원, 5,000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다 팔면 얼마 됩니까? 생산량을 다 팔았다면.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가를 배분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생산한 양을 다 팔았다고 했을 때 그걸 비교해야지. 판매량은 개인적으로 그죠? 불이모죠.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원가를 자기 영업량에 따라 배분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결합원가의 배분은 뭐예요? 이 결합원가의 배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항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걸 다 빨았다고 했을 때 뭡니까? 나타날 수 있는 판매 가치랄지 순실현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판매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100kg를 만 원에 팔면 100만 원. 얘도 뭐야?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죠? 25만 원. 토탈 다 팔면은 225만 원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순실현 가치는 딴 게 아니고 얘를 팔았다면요. 100만 원인데 추가 원가가 0원이고 얘는 만약에 100kg 하는데 100만 원 팔았다면 만 원에 팔면 100만 원인데 빼면요. 80만 원 추가 원가 20이 들었다면 그죠? 80이 될 것이고 얘 곱하면요. 25만 원인데 5만 원 들으니까 여기 빼니까 20만 원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개념이 바로 순실현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물량기준법 뺄 거 없습니다. 물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구해요. 구했죠? 그리고 배분 여기 나와서 이 비율에 따라 뿌려준다. 끝 되겠습니다. 물량기준법. 그러니까 물량기준법은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리점의 판매 가치를 모르더라도 그냥 양만 있으면 뿌려주니까 간편은 한데 되게 모형이 무식한 거죠. 잘 안 씁니다.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공부 잘하는 겁니까? 맞잖아요. 몸무게 많이 나갈수록 돈 잘 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인과관계 없이 그냥 뿌려주는 거니까 별로 모형이 좋은 게 아니라 잘 안 쓴다 이거죠. 그나마 좀 쓰는 거 판매 가치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팔았다면 225다. 그럼 여기 100만 원을 이 비율이 나올 거예요. 비율이. 그럼 요 비율에 따라 뭡니까? 배분하는 거. 그죠? 판매 가치가 아니고 판가는 같지만 희생이 더 많이 들면 어떤 거? 만약에 추가 원가가 많이 들면 그거에 따라 배분해야 마땅한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가지고 배분해야 마땅한데 그냥 외형액만 가지고 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 방법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순실현 가치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란 판매에서 추가 가공가와 판관비 같은 걸 다 뺀 게 점입니다. 용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 20만 원 빼면 80 이렇게 딱 되죠. 200. 이 비율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단 모든 건 비율을 구한다고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요거는 전부 다 요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균등이익률법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품의 총 매출원가를 동등하게 해서 뿌려주는 거에 되게 모형이 안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옛날에 한번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균등이익률법은 별로 모형이 좋지 않아서 안 쓴다 정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쭉 해서. 여기에 보면은,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2시간이면 되나? 그러네. 자, 다음 중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서로 다른 두 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연산품, 그죠? 그래서 연산품이 결국은 조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거죠. 자, 이런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분리점이라고 해요. 분리되는 점, 분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래서 연산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바로 뭐라 하냐면요. 결합원가랍니다. 결합원가. 결합원가. 과정에서 발생한 연산품을 제조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